네 아버지 이제 가망 없는 것 같은데?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중환자실 앞 복도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꼼짝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 사흘째 밤을 샌 제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때 남편 재민이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따뜻한 위로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손길은 차가웠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라니요. 장인어른이시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재민이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복도 끝,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재민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니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혼해요, 서연 씨. 네. 귀를 의심했어요. 태신물산 회장이셨던 아버지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쓰러진 지 겨우 사흘.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병원을 지켰고 회사 일은 재민이가 맡아서 정리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죠? 제정신이에요? 아버지가 저기 누워 계신데 무슨 이혼이에요? 그래, 이혼이요. 장인어른, 저렇게 누워서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설령 깨어난다 해도 예전 같을까요? 회장 없는 회사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당신도 이제 그냥 회장 딸 아니라고요. 재민이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제 눈을 찔렀죠. 예은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처럼 감정적이고 무능한 사람한테 못 맡겨요. 위자료? 장인어른이 월급은 짜게 주시더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이 회사 아니어도 갈 데 많아요. 근데 당신은? 회장 딸 아닌 당신한테 남은 게 뭐가 있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지난 7년, 저와 5살 딸 예은이, 그리고 아버지를 따뜻하게 대하던 그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탐욕으로 가득 찬 낯선 남자였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믿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믿음? 그 양반이 날 사위가 아니라 머슴처럼 부려먹었지요. 이제 끝이에요. 이 회사 조만간 정리될 거고 저는 제 길 갈 거예요. 재민이가 비웃으며 돌아서려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의 낯선 얼굴,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예은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안 돼요. 예은이는 안 돼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만 바라보며 떨고 있었죠. 재민이는 저를 경멸하듯 한번 훑어보고는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는 로비 쪽으로 사라졌어요. 병원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의 발소리, 의료진의 대화 소리, 모니터 경보음.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죠. 저는 32살이었어요. 아버지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족한 게 없이 자랐죠.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회계까지 배웠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서연아, 내가 회사를 물려받지 않더라도 내 것을 지킬 힘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재민이와 결혼하고 나서 그가 말했죠. 당신은 집에서 예은이만 잘 돌봐요. 회사 일은 제가 할게요. 당신이 나서면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스스로 능력을 숨기고 회장 딸로, 재민이 아내로만 살았죠. 예은이를 낳고 키우는 게 제 전부인 것처럼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재빨리 일어나 눈물을 닦았죠. 사람들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도 회장 딸의 자존심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어요. 하루 2번, 30분씩만 면회가 가능했죠. 저는 손 소독을 하고 가운을 입었어요.
유리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계셨어요.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숨을 불어넣고 있었고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던 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에요. 대답은 없었어요. 모니터의 심전도만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해요? 재민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예은이를 데려가겠대요.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또 쏟아졌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그때 누군가 조용히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김 비서님이었죠. 아버지 곁을 30년 넘게 지켜온 분이었어요. 아가씨. 김 비서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나가서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의 손을 놓고 밖으로 나왔죠. 김 비서님은 저를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초봄이었지만 아직 쌀쌀했고 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아가씨, 회장님께서 이럴 날을 대비하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 비서님은 작은 열쇠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회장님 집무실 금고 열쇠예요. 안에 아가씨가 봐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무슨 서류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 회장님은 아가씨를 믿으셨어요. 아가씨는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다만 아직 그걸 모르실 뿐이죠. 김 비서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확실했죠. 저를 믿는다는 눈빛이었어요. 저 혼자 갈까요? 네, 혼자 가세요. 회장님이 그렇게 원하셨어요. 저는 열쇠를 꼭 쥐고 병원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죠. 태신물산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20층짜리 건물. 아버지가 30년 동안 일궈온 곳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했어요. 아가씨, 어서 오세요. 회장님 상태는 좀 어떠신지요?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아이고, 그것 참. 회장님 같은 분이 왜 그런 일을 당하셨는지. 경비 아저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죠. 복도는 조용했어요. 주말이라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책상이 보였죠. 늘 단정하게 정리된 책상. 아버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로 갔어요. 김 비서님이 준 열쇠를 넣고 돌렸죠.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가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서연에게.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죠. 첫 장부터 눈이 커졌어요. TS 신탁 주식 양도 증서. 양도인 왕철수, 양수인 왕서연. 날짜는 1년 전이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TS 신탁 주주 명부. 주주 왕서연, 지분 100%. 그 다음 서류는 더 놀라웠어요. TS 신탁이 보유한 태신물산 주식 현황. 70%였죠. 이게 대체... 저는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태신물산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저였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요. 아버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합법적으로 회사를 제게 증여하신 거였어요. 다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과 녹취록이 있었죠. 재민이와 회사 여직원 박 대리의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친밀하게 식사하는 모습. 녹취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박 대리, 장인어른 쓰러지면 내가 회사 넘겨받을 거야. 그러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사모님하고는요? 이혼할 거야. 애도 내가 데려올 테고. 그 여자는 회장 딸이라는 것 말고는 쓸모없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죠? 저를 속이고 회사를 차지하려고. 다음 서류는 횡령 증거였어요. 재민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3년 동안 총 12억 원. 박 대리와 함께 만든 유령 회사로 돈을 빼돌렸더군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구나. 저는 금고 앞에 주저앉았어요. 서류들을 가슴에 안고 울었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쯤 정신을 차렸죠. 저는 서류들을 다시 펼쳐 하나하나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재민이의 배신도, 횡령도, 그리고 제가 회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요. 내가 회사를 물려받지 않더라도 내 것을 지킬 힘은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힘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을 깨닫고 사용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책상 앞에 앉았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늘 쓰시던 만년필이 있었어요.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묵직했죠. 아버지의 무게처럼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재민이는 이혼하자고 했고 예은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죠. 회사도 정리될 거라고 했고요.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자기가 믿었던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요. 저는 만년필 뚜껑을 열었어요. 메모지에 써내려갔죠. 해야 할 일들, 변호사 선임, 임시 주주총회 소집, 재민해고, 횡령 증거 확보, 예은이 양육권 확보.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방향은 보였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민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내일 법무법인에서 만나요. 이혼합에 빨리 끝냅시다.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요. 내일 봐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회장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우리 집이 아니라 친정이었죠. 예은이는 재민이 어머니가 데려갔다고 했어요. 친정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 아버지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죠. 저는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어릴 적 쓰던 방. 책상 위에는 아직도 대학 시절 교재들이 꽂혀 있었어요. 민법, 상법, 회계학. 책들을 꺼내 펼쳤어요. 먼지가 날렸죠. 형광펜으로 그어진 줄들, 빼곡한 메모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보였어요. 왜 이걸 잊고 살았을까요? 재민이가 필요 없다고 해서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포기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책을 읽었어요. 주식회사법, 상속과 증여, 횡령과 배임. 하나하나 다시 공부했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눈을 붙였어요.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나오셨죠. 서연아, 너는 할 수 있어. 내 안에 힘이 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예은이를 지켜.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리고 사라지셨죠. 저는 눈을 떴어요.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죠. 오늘 재민이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력한 주부가 아니었어요. 제 것을 지킬 준비가 된 여자였죠. 샤워를 하고 정장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사주신 베이지색 수트.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당당해 보였어요.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아버지가 제 대학 졸업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서연아, 이 목걸이처럼
너도 단단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라.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핸드폰을 들고 김 비서님께 전화했어요. 비서님, 저예요. 서연이에요. 아가씨, 금고는 보셨나요? 네, 다 봤어요. 비서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아가씨. 회장님께서 저에게도 당부하셨어요. 아가씨를 도우라고요.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엇부터 하실 건가요?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긴급 이사회요. 알겠습니다. 언제로 하시겠어요? 내일 오전 10시요. 임원 전원 참석 필수로요. 네, 아가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아버지와 오래 일하신 변호사님이었죠. 변호사님, 저 왕서연이에요. 아, 서연 양. 회장님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변호사님,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TS 신탁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혼과 양육권 문제도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나섰어요. 오늘부터 제 인생이 바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저 자신으로, 예은이 엄마로, 그리고 태신물산의 주인으로 살 거예요. 재민이,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요. 저를 무시한 게 당신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은 광화문에 있었어요. 30층 건물의 22층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법무법인 정도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서연 양. 변호사님이 직접 나와 맞아주셨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의 분이었죠.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회장님께서 제게도 말씀하셨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서연 양을 도우라고요. 그러셨군요. TS 신탁 관련 서류는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1년 전에 증여가 완료됐고 세금도 모두 납부됐어요. 서연 양은 합법적인 최대 주주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변호사님 입을 통해 들으니 더 실감이 났죠. 그럼 제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이사회 구성을 바꿀 수도 있고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어요. 재민이는요? 지금 전략기획실장이잖아요. 변호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횡령 증거가 확실하다면 즉시 해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요. 배임죄, 횡령죄로요. 증거는 충분해요. 아버지가 다 모아두셨어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제가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죠. 그리고 이혼이요. 재민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예은이 양육권도 달라고 했고요.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재민 씨가 유책 배우자예요. 혼외정사, 횡령, 이 모든 게 이혼 사유가 되죠. 양육권은 당연히 서연 양이 가져갈 수 있어요. 오히려 재민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예은이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변호사님, 급하게 이혼 합의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회사 지분 문제 때문일 거예요. 이혼 전에는 부부 공동 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빨리 정리하고 자기 몫을 챙기려는 거죠. 하지만 회사는 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재민 씨는 모르는 거예요. TS 신탁의 진짜 소유주가 서연 양이라는 걸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회장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리고 서연 양 강하게 하세요. 망설이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죠.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민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죠. 왜요? 오늘 법무법인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어디에요? 갈 필요 없어요. 뭐? 내일 회사에서 봐요. 이사회 있을 거예요. 이사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내일 알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재민이가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그날 오후 김 비서님을 만났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죠. 아가씨, 이사회 소집 통보 다 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전 임원 참석 예정이에요. 재민이도 알고 있나요? 네, 아까 전화가 왔더군요. 무슨 이사회냐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주주총회 안건이 있다고만 했어요. 김 비서님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아가씨, 이건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임원진 자료예요. 누가 믿을 만하고 누가 재민 씨 편인지 다 정리되어 있어요. 서류를 받아 훑어봤어요. 임원 12명. 그중 3명이 재민이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네요. 네, 하지만 나머지 9명은 회장님께 충성했던 분들이에요. 아가씨가 진실을 말하면 따를 거예요. 진실이요? 네, 회장님께서 회사를 아가씨께 물려주셨다는 진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비서님의 말이 맞았어요. 비서님, 예은이는 어디 있어요? 시댁에 있어요. 재민 씨 어머니가 데려갔다고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예은이가 보고 싶었죠. 내일 이사회 끝나면 바로 데려올 거예요. 그러세요. 아가씨가 회사 주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재민 씨도 함부로 못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책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왜 아버지는 제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책장을 넘기다가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가죽으로 된 묵직한 일기장이었죠. 펼쳤어요. 아버지의 단정한 글씨가 보였어요. 서연이가 걱정이다. 착한 아이인데 너무 순하다. 세상이 착한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걸 아직 모른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재민이라는 젊은이, 영리하긴 한데 눈빛이 탐욕스럽다. 서연이가 좋아해서 결혼을 허락했지만 언젠가 문제가 될 것 같다. 더 넘겼어요. 재민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 증거를 모으고 있다. 서연이한테 언제 말해야 할까? 지금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 날짜였어요. 서연이에게 회사를 넘겼다. TS 신탁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재민이가 알면 안 된다. 서연이도 아직 모른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내 딸은 강한 아이다. 다만 아직 그걸 모를 뿐이다. 시련이 오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아버지는 다 아셨던 거예요. 제가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다만 계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해낼게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북두칠성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어제 입었던 베이지색 수트를 다시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저는 왕서연입니다. TS 신탁의 소유주이자 태신물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죠. 저는 왕서연입니다. TS 신탁의 소유주이자 태신물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번엔 더 나았어요. 다시 한번 했어요. 저는 왕서연입니다. TS 신탁의 소유주이자 태신물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완벽했어요. 구시에 집을 나섰어요.
회사까지는 30분 거리였죠. 김 비서님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가씨, 준비되셨나요? 네, 비서님. 변호사님도 와 계세요. 이사회실에서 대기 중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층 버튼을 눌렀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긴장이 높아졌어요. 15층, 16층, 17층. 김 비서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가씨, 잘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비서님. 20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죠. 복도를 걸었어요. 이사회실 앞이었어요.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김 비서님이 문을 열었어요. 주주총회 겸 임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갔어요. 임원 12명이 모두 저를 봤죠. 재민이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이 여기 왜 와? 재민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죠. 저는 침착하게 걸어 회의 테이블 앞에 섰어요. 변호사님이 옆에 앉았고 김 비서님이 프로젝터를 켰어요.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왕서연입니다. TS 신탁의 소유주이자 태신물산의 최대 주주입니다. 프로젝터에 서류가 떴어요. TS 신탁 주주 명부. 제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뭐야 이게? 재민이가 소리쳤어요. 다른 임원들도 술렁거렸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TS 신탁은 회장님 개인 회사 아니었나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변호사님이 일어섰어요. 1년 전 왕 회장님께서 합법적으로 TS 신탁을 영의 왕서연 양에게 증여하셨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고 세금도 납부되었습니다. TS 신탁은 태신물산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재민이가 다가왔어요.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인어른이 언제? 1년 전이에요. 당신이 박 대리랑 미래하고 회사 돈 빼돌릴 때요. 재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증거 다 있어요. 녹취록, 사진, 횡령 내역 전부요. 프로젝터 화면이 바뀌었어요. 재민이와 박 대리 사진이 떴죠. 호텔 앞 친밀하게 껴안은 모습이었어요. 이건... 재민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다른 임원들이 수군거렸죠. 다음 화면은 횡령 내역이었어요. 3년간 12억 원. 유령 회사로 빼돌린 거래 내역이 낱낱이 나왔어요. 김재민 실장, 당신 해고해요. 그리고 횡령죄와 배임죄로 고소할 거예요. 이럴 수가. 서연, 우리 부부잖아. 부부?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예은이 빼앗겠다고 했고요. 재민이가 무릎 꿇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요? 아버지가 혼수 상태일 때 이혼 서류 내민 사람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참았죠.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김재민 전 실장, 퇴장하세요. 경비 2명이 들어왔어요. 재민이를 부축해서 나갔죠. 서연, 이러지 마. 재민이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의장석에 앉았어요. 12명의 임원이 저를 봤죠. 여러분,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되어야 해요.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제가 경영 경험은 없어요. 하지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한 임원이 손을 들었어요. 재무이사였죠. 영애님,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버지께 회사를 돌려드리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가 지킬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영애님을 따르겠습니다. 재무이사가 일어나 절을 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일어났죠. 저도 따르겠습니다. 저도요. 9명이 저를 지지했어요. 3명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재민이와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대하시는 분들 사표 내셔도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을게요. 3명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중 한 명이 일어났어요. 영애님,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회장님의 뜻이라면요. 마침내 전 임원이 저를 인정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아버지 회장실로 갔어요. 이제 제 방이 될 곳이었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매일 보셨던 풍경이었죠. 김 비서님이 차를 가져왔어요. 아가씨,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비서님. 이제 예은이 데려와야죠. 네, 변호사님이 동행하시겠대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받았죠. 네, 어머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재민이를 어떻게 할 거야? 재민 씨가 잘못한 거 아세요? 그게 뭐가 어때서? 남자들은 다 그래. 내가 너무하는 거야. 예은이 데려갈게요. 안 돼. 우리 손녀야. 제 딸이에요. 오늘 안으로 데려갈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오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죠.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너 감히. 예은이 어디 있어요? 안 줘. 우리 손녀야. 법적으로 제가 양육권자예요. 예은이 내놓으세요. 변호사님이 나섰어요. 어르신, 법정에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넘기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떨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아는 눈빛이었죠. 예은아, 나와. 안에서 예은이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제 품에 안겼어요. 예은이 냄새를 맡았죠. 보고 싶었던 내 딸이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도 정말 보고 싶었어. 예은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너 때문이야. 어머님,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팔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예은이를 안고 차에 탔죠. 엄마, 우리 집 가? 응, 우리 집 가자. 예은이가 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웃음이었죠. 그날 밤 친정에서 예은이와 함께 잤어요. 예은이는 제 품에 안겨 곤히 잤죠.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제 옆에 예은이가 있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에 별이 빛났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라 믿었어요. 아버지, 저 해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예은이가 뒤척였어요.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죠. 저는 예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 또 싸워야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평화로웠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날들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예은이를 깨웠어요. 유치원 가방을 챙겨주고 함께 아침을 먹었죠. 엄마, 오늘도 회사 가? 응, 엄마가 일해야지. 할아버지는 언제 깨어나? 예은이의 물음에 가슴이 아팠어요. 곧이야. 할아버지 곧 깨어나실 거야. 예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어요. 김 비서님이 늘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가씨, 오늘 일정입니다. 네, 비서님. 오전엔 임원회의, 오후엔 거래처 미팅, 저녁엔 서류 검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경영 용어도, 재무제표도, 계약서도요. 하지만 밤마다 공부했어요.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죠. 한 달 만에 많은 게 달라졌어요. 임원들도 제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저를 인정해줬어요. 어느 날 재무이사가 찾아왔어요. 대표님,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추진하셨던 신규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대표님께서 임원들을 잘 이끄셔서 그렇습니다. 칭찬이 쑥스러웠어요. 하지만 기분은 좋았죠. 그날 오후 김 비서님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아가씨,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재민 씨 조사가 끝났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기소 확정입니다. 횡령액이 12억이라 실형이 확실하대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죠. 박 대리는요? 같이 기소됐습니다. 공범으로요. 알겠습니다. 저녁 예은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어요. 예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예은아, 뭐 그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우리랑 손잡고 있는 거. 그림 속엔 침대에서 일어나는 할아버지, 그리고 손을 잡고 웃는 우리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만 빼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예은아, 할아버지 꼭 깨어나실 거야. 진짜? 약속? 응, 약속.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엔 불안이 있었어요. 한 달째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하고 계셨으니까요. 주말엔 꼭 병원에 갔어요. 예은이와 함께요. 할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계셨어요. 회사 잘 지키고 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재민이 일도 정리됐어요. 예은이도 잘 있고요. 예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 예은이가 유치원에서 1등했어. 할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어.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어요. 착각일까요? 의사 선생님, 담당 의사가 달려왔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의사가 확인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반사작용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월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어요. 김 비서님이 긴장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쟁사 대성산업에서 우리 주요 거래처를 빼가려고 해요. 가격 후려치기로요. 얼마나요? 20%나 싸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로선 도저히 못 따라갈 가격이에요. 임원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대성산업이 왜 이러는 거죠? 회장님께서 쓰러지시면서 우리가 약해졌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영업이사가 말했어요. 거래처 3곳이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이대로 가면 매출이 30% 떨어집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강점이 뭐죠? 품질입니다. 우리 제품은 대성보다 확실히 우수해요. 그럼 그걸 증명하면 되겠네요. 네. 거래처들에게 테스트를 제안하세요. 우리 제품과 대성 제품을 직접 비교해 보라고요. 품질이 증명되면 가격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대표님,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크면. 그럼 우리도 조금 양보하죠. 10%. 그 정도면 가능하죠? 재무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마진이 줄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거래처 대표님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대표님께서 직접요? 네. 제가 가겠어요. 다음 날부터 거래처 방문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성진전자였죠. 안녕하세요. 태신물산 대표 왕서연입니다. 성진전자 사장님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아, 회장님 따님이시군요. 회장님은 좀 어떠신지요? 아직 회복 중이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도 왕 회장하고 30년 가까이 거래했는데. 사장님, 저희 계약 해지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하오.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소. 대성에서 워낙 좋은 조건을 내놓아서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우리 제품하고 대성 제품하고요. 테스트요? 네. 직접 비교해 보세요. 품질 차이를 확인하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사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그렇게 하지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제품이 내구성에서 30%, 효율에서 25%더 우수했죠. 성진전자 사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왕 대표, 계약 유지하겠소. 역시 태신 제품이 낫더군.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왕 대표, 회장님 못지않게 똑 부러지시는구려. 아버지 잘 두셨어요. 전화를 끊고 웃음이 났어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일을 성사시켰다는 게 뿌듯했죠.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 돌아왔어요. 한 달 만에 세 곳 모두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죠. 임원회의에서 보고했어요. 위기를 넘겼습니다. 거래처들이 모두 돌아왔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제품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왕서연 대표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대성산업법무팀입니다. 우리 회사 영업 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거래처들에게 우리 제품을 비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비방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었어요. 테스트 결과가 다 있어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죠. 김 비서님께 말씀드렸어요. 대성에서 고소한대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변호사님께 전화했어요. 염려 마세요. 근거 없는 고소예요. 테스트 결과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오히려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도 있고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그날 밤 예은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회사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연 씨. 재민이 목소리였어요. 왜 전화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무슨. 예은이 보고 싶어요. 딱 한 번만 볼 수 없을까요? 안 돼요. 재판 끝날 때까지 접근 금지예요. 제발이요. 아빠가 딸 보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바꿀 순 없었죠. 예은이한테 상처 줄 수 없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끊었어요. 재민이가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죠. 별이 떠 있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그 별들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왔죠.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분, 회장님 상태에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와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회의를 미루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중환자실 앞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장님 뇌파에 변화가 있습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보여요. 정말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신호예요.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넘게 기다렸던 소식이었죠. 언제쯤 깨어나실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며칠 안에 깨어날 수도, 몇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계셨지만 왠지 달라 보였어요. 아버지, 들리세요? 저 서연이에요.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확실히 따뜻했어요. 아버지, 회사 잘 지키고 있어요. 위기도 넘겼어요. 예은이도 잘 있고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버지. 하지만 다시 조용해졌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저녁 예은이에게 말했어요.
예은아, 할아버지 곧 깨어나실 것 같아. 정말? 엄마가 약속했잖아. 응, 엄마 약속 지킬게. 예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저한테 힘이 됐죠. 그날 밤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아버지처럼요. 오늘 아버지한테 희망이 보였다. 한 달 넘게 힘들었지만 이제 터널 끝이 보이는 것 같다. 회사도 안정됐고 예은이도 행복해한다. 나도 많이 강해졌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2주 후 재민의 첫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이었죠. 피고인 김재민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태신물산의 자금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방청석에 앉아 재민을 봤죠. 수감복을 입은 그는 초라해 보였어요. 재민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회사 발전을 위해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세요. 판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재민 측은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지 못했죠. 우리 변호사님이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이 유령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린 증거가 명확합니다. 또한 공범방 모 씨와 함께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서류 뭉치가 제출됐어요.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이메일 기록들이었죠. 재민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죠. 공판이 끝나고 복도에 나왔어요. 재민의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 봐. 내가 만족하냐? 어머님, 우리 재민이가 뭘 잘못했어? 회사 위에서 일한 건데. 횡령이 회사를 위한 건가요? 그건 오해야.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 증거가 다 있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예은이라도 보게 해줘. 손주 얼굴이라도 봐야지. 안 됩니다. 이 나쁜 년, 남의 자식 아빠 감옥 보내놓고.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손톱이 파고들었죠. 어머님, 놓으세요. 안 놔. 예은이 내놔. 김 비서님이 달려와 말렸어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안 돼? 내 손주인데. 예은이는 서연 아가씨 딸입니다. 법적으로도 아가씨가 양육권자예요. 경비가 와서 시어머니를 떼어놨어요.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죠. 너 천벌 받을 거야. 우리 재민이한테 이러고 잘 살 것 같아? 귀가 멍멍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법원을 나와 차에 탔어요. 김 비서님이 물을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아가씨? 네, 괜찮아요. 팔 다치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손톱 자국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병원 들러야겠어요. 아니에요, 회사 가야죠. 오후에 미팅 있어요. 김 비서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가씨,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비서님.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었어요. 매일 회사 일에, 재판에, 예은이 돌보는 것까지 쉴 틈이 없었거든요. 회사에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인사를 했죠.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죠.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계약서, 재무보고서, 인사문서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김 비서님이 들어왔어요. 아가씨, 식사하셨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죠. 아, 깜빡했네요. 도시락 가져왔어요. 드세요. 고맙습니다, 비서님.
도시락을 열었어요.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있었죠. 김 비서님이 직접 싸우신 거였어요. 맛있어요, 비서님. 다행이네요. 요즘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아서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요?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일인데요. 밥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언제 깨어나실까? 그날 저녁 예은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어요. 늦어서 예은이 혼자 남아 있었죠. 엄마, 늦었어. 미안해, 예은아. 엄마가 일이 좀 많았어. 괜찮아. 근데 엄마 팔 왜 그래? 예은이가 제 팔에 상처를 봤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파? 아니, 안 아파. 예은이가 제 팔에 입을 맞췄어요. 호? 이제 안 아파. 눈물이 날 뻔했어요. 5살짜리 딸이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죠. 고마워, 예은아.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집에 돌아와 예은이를 씻기고 재웠어요. 예은이는 금방 잠들었죠. 저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경제 뉴스에서 태신물산이 언급됐어요. 중견기업 태신물산 회장 부재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왕 회장의 딸 왕서연 대표가 경영을 맡으면서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제가 나왔어요. 지난주 기자 회견 때 찍힌 모습이었죠. 회장님 따님이 꽤 유능하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끄고 핸드폰을 봤어요. 메시지가 와 있었죠. 박 대리였어요. 재민의 공범이었던 그 여자요. 서연 씨,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읽고 지웠어요. 답할 가치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어요. 긴급 임원 회의가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대성산업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제안이요? 영업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합병 제안입니다. 대성이 우리를 인수하겠다고요. 얼마예요? 시가보다 20% 높은 가격입니다.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거절하세요. 대표님, 하지만 조건이 좋아요. 태신물산은 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일궈온 회사예요. 하지만 대표님, 제 결정입니다. 거절하세요.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누군가 말했죠. 대표님, 회장님께서 깨어나시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아버지는 깨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설령 안 깨어나신다 해도 제가 이 회사 지킬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제 이런 제안 다시는 가져오지 마세요. 태신물산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결심을 읽었죠. 회의가 끝나고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제 결정이 옳은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어요. 보호자분, 회장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오세요. 가방을 챙겨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도 기다릴 수 없어서 계단으로 내려갔죠.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어요. 신호도 제대로 안 보이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3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중환자실로 뛰어갔죠. 의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상태가 어떠세요?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말씀도 하세요. 들어가 봐도 돼요? 네, 하지만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침대에 반쯤 앉아 계셨죠. 아버지. 달려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죠.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1달 넘게 참았던 눈물이었죠. 울지 마라. 아빠가 여기 있잖니. 걱정했어요. 정말 많이요. 미안하다. 너한테 짐을 지웠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 잘 해냈어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내가 다 봤다. 꿈에서. 네. 내가 회사 지키는 거, 재민이 처리하는 거 다 봤어. 잘했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내 딸 많이 컸구나.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어. 아버지가 계셔야 해요. 저 혼자는 아직? 아니야. 너는 이미 훌륭한 경영자야. 나보다 나을 거야. 아버지. 서연아, 고맙다. 너를 낳아서 키워서 정말 행복했다. 제가 아버지 손을 꼭 쥐었어요.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회사는 제가 잘 지킬게요. 그래, 믿는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피곤하실 거예요. 나가주세요. 네.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아버지가 웃고 계셨죠. 복도에 나와 주저앉았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죠. 김 비서님이 달려왔어요. 아가씨, 회장님 깨어나셨다면서요? 네, 깨어나셨어요. 말씀도 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김 비서님도 울고 있었어요. 저녁 예은이를 데리고 병원에 왔어요. 예은아, 할아버지 깨어나셨어. 정말? 빨리 가자.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허락했어요. 10분만 계세요. 예은이가 뛰어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어머, 우리 예은이. 아버지가 예은이를 보며 웃으셨어요. 할아버지, 나 1등 했어. 그림도 그렸어. 그래, 우리 예은이 최고네. 할아버지, 아프지 마. 예은이가 슬퍼. 알았어.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 예은이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도 예은이를 안으셨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아버지가 깨어나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한 달 넘게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재민의 재판도 남았고 회사 경영도 계속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다. 내 옆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은이가 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 하지만 준비됐어요. 이제 저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하고 계셨죠. 휠체어에서 지팡이로, 지팡이에서 혼자 걷기까지 매일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재민의 재판도 끝이 났어요. 징역 5년형이 확정됐죠. 박 대리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마지막 공판에서 재민이 저를 봤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죠. 서연 씨,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제 알아도 늦었어요. 예은이만큼은 제발. 예은이는 제가 잘 키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민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법정을 나오면서 후련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회사는 계속 성장했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신 후 직원들의 사기도 올랐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성공적으로 진행됐죠.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아, 앉아봐라. 아버지 병실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훨씬 건강해 보이셨죠. 뭔가 할 말씀 있으세요? 이제 회사를 내게 정식으로 물려주려 한다. 네. 아버지, 아직 건강하신데요? 아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걸. 그리고 너는 이미 준비됐어. 하지만 서연아, 너는 이미 훌륭한 경영자야. 내가 없어도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어. 아버지, 나는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내가 대표이사 겸 회장이 되라. 눈물이 났어요. 기쁨과 부담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이미 증명했잖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든든한 딸을 둬서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연아, 앞으로도 힘든 일 많을 거야. 하지만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내 안에 그 힘이 있으니까. 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후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정식으로 제가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선임되는 날이었죠. 대강당엔 주주들과 임직원 200명이 모였어요. 김 비서님이 옆에 계셨고 아버지도 휠체어에 앉아 참석하셨어요. 이제 새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연단에 올랐죠.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죠. 안녕하십니까. 태신물산 제7대 회장 왕서연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여러분, 저는 6개월 전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회사 경영은 꿈도 꾸지 못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쓰러지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회사를 지킬 수 있을까? 직원들을 이끌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이 믿어주셨습니다. 김 비서님, 임원분들,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계속했죠. 태신물산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30년 동안 정직과 신뢰로 일궈온 소중한 유산입니다. 저는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힘든 시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믿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셨죠. 연단에서 내려와 아버지께 갔어요. 잘했다, 내 딸. 아버지, 이제 너한테 맡긴다. 나는 편히 쉴 거야. 네,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었어요. 임직원들이 모두 모였죠. 무대 위에 섰어요. 옆엔 예은이가 서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태신물산 창립 30주년입니다. 30년 전 아버지께서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하신 회사가 이제 직원 500명의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이 모든 게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태신물산이 되겠습니다. 건배하시죠. 건배. 행사가 한창일 때 김 비서님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아가씨,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회장님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빨리 오래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대요. 예은이 손을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는 응급실에 계셨죠. 의사가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과로하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쉬시면 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들어가 봐도 돼요? 네, 깨어나셨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괜히 걱정 끼쳤구나.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이제 진짜 쉴게.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예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 예은이 무서워. 걱정 마라. 할아버지 괜찮아. 그날 밤 아버지를 병실로 옮기고 집에 돌아왔어요. 예은이는 차 안에서 잠들었죠. 예은이를 안고 방에 눕혔어요. 작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겠다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죠. 임직원들에게서 걱정 메시지가 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쾌차를 빕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따뜻한 메시지들이었어요. 이들이 제 가족이구나.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들렀어요. 아버지는 훨씬 좋아 보이셨죠. 어제는 미안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런데 이제 진짜 쉬셔야 해요. 알았어. 회사 일은 다 내게 맡길게. 네. 서연아,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안에 원래 있던 거야. 나는 그냥 깨우는 걸 도왔을 뿐이지. 아버지가 창밖을 보셨어요. 사람은 시련을 겪어야 강해진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구나.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서연아, 앞으로도 힘든 일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날 오후 회사에서 임원회의가 있었어요. 회장님, 내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서류를 받아봤어요. 신규 사업, 해외 진출, 연구개발 투자. 좋습니다. 이대로 진행하죠. 네, 회장님. 회의가 끝나고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죠. 6개월 전 이맘때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있었어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어요. 회사를 이끄는 회장으로, 예은이의 엄마로, 그리고 저 자신으로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치원 선생님이었죠. 회장님, 예은이 데려가실 시간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갈게요. 가방을 챙겨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셨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죠. 유치원에 도착했어요. 예은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우리 예은이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엄마 주려고. 예은이가 그림을 내밀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저와 예은이 그리고 할아버지였어요. 와, 잘 그렸네. 고마워, 예은아.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죠. 예은이가 따라 불렀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예은이와 함께 먹었죠. 엄마, 내일 할아버지 만나러 가? 응, 가자. 할아버지 보고 싶으시겠다.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식사 후 예은이를 씻기고 재웠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예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는 지금 멀리 계셔. 언제 와? 한참 후에. 그때까지 엄마랑 할아버지가 예은이 지켜줄게. 알았어. 엄마, 잘 자. 잘 자, 우리 딸. 예은이가 잠들고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아버지 일기장을 펼쳤죠. 빈 페이지에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정식으로 회장이 됐다.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한다. 6개월 전에 나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그때의 나는 무력했고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는 강해졌고 지켜야 할 것들이 생겼다. 예은이, 아버지, 회사, 그리고 나 자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제 두렵지 않다. 나는 할 수 있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빛나고 있었죠. 일주일 후 아버지가 퇴원하셨어요. 예은이와 함께 마중 나갔죠. 할아버지, 어머, 우리 예은이.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오셨어요. 훨씬 건강해 보이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제 진짜 내 시대야.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나는 이제 뒤에서 지켜볼 거야. 무대는 내 거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할아버지, 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그래, 우리 예은이 최고네.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식사 후 아버지와 차를 마셨어요.
서연아, 행복하니? 네, 아버지. 행복해요. 그거면 됐다. 아빠는 그게 제일 중요해. 아버지도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이렇게 든든한 딸이 있는데. 밤이 깊어갔어요. 예은이를 재우고 아버지도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6개월 전을 떠올렸죠. 그때의 저는 무너져 있었어요. 남편의 배신, 아버지의 혼수 상태, 회사의 위기. 모든 게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강인한 저, 지혜로운 저, 사랑하는 저를요.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걸요.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저는 일어서기로 했어요. 싸우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겼어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요. 창밖의 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이제 저는 준비됐으니까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에요. 저는 바로 저 왕서연이니까요. 에필로그 1년 후 태신물산 본사 앞이었어요. 새로 확장한 건물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회장님, 테이프 커팅 준비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옆에는 아버지와 예은이가 서 있었죠. 오늘 태신물산 제2사업 준공을 축하합니다. 이 건물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우리의 의지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태신물산, 사회에 기여하는 태신물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테이프를 끊고 새 건물로 들어갔죠. 로비에는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태신물산 30년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날의 사진이었어요. 젊은 아버지가 작은 사무실 앞에서 웃고 계셨죠. 아버지, 이 사진 보세요. 아,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구나. 3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 하지만 이제 다음 30년은 내 거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만들어가요, 아버지. 그래, 함께. 예은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여기 멋있어. 그치? 엄마 회사야. 나도 커서 여기서 일할 거야. 그래. 우리 예은이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아버지와 차를 마셨죠. 서연아, 정말 수고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어. 자랑스럽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새 건물 준공식이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때의 나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 속에 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게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든다. 나는 일어서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예은이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환하게 떠 있었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 하지만 준비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왕서연이고 저는 강하니까요. 끝.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